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의 짱새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정도에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한능검 시험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좀 업데이트를 계속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연수를 좀 다녀오느라고 이 내용을 좀 올리기가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뭐냐면, 이제 공무원 시험 관련된 내용보다는 좀 교양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주제를 할 생각인데요. 제가 무슨 연수를 갔다 왔냐면,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인천광역시의 이제 평생교육정책입니다. 보시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천의 시민 교수를 양성하는 겁니다. 인력풀을 형성하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경우에 뭐 도서관이랄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뭐 요가를 한다거나, 뭐 도서관에서 뭐 독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평생학습 강좌가 있어요. 인천시의 경우에는 여기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인력풀, 인천 시민 교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인천 시민이거나 또는 뭐 다른 데 거주를 하시는 분인데 뭐 인천에 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맺다거나 이렇게 직업이 뭐 인천 쪽에 있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민 교수를 이제 뽑아서 인증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의 각 평생교육기관에 이제 강사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좀 이걸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계획인 것 같고, 그래서 올해 100명, 내년에 100명, 내후년에 100명에서 총 300명 정도의 시민교수 인력풀을 양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연수를 가서 봤더니 뭐 현직 경찰관도 계셨고요. 호신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강의하신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인천시청 공무원도 계시더라고요. 인천시의 이 뭐 도시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 이걸 강의를 하실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죠. 이건 뭐 겸직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천시민대학 이 시민라이프 칼리지입니다. 이 인천시민대학을 검색하면 이게 바로 떠요. 그래서 시민라이프 칼리지란 뭐냐? 도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는 인천광역시의 고유한 평생교육체입니다. 그래서 명예시민학위제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제 뭐 부평구에 뭐 일정한 공간을 빌린 다음에 거기서 평생 교육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뭐 부평구, 뭐 미추홀구, 뭐 남동구 등등등에 이렇게 해서 뭐 일정한 공간을 대여해서 거기에서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도시 곳곳에 뭐 대학을 만든다. 그 대학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체계적인 학위를 주는 대학은 아니지만 인천에서 시민학위제를 운영하겠다. 뭐 교육적 차원에서 뭐 다른 쪽에서 인정한 학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인천 내에선 통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시민의 평생 학습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행복 추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의 경우 이거 적응이 좀 빠르죠. 뭐 스마트폰이랄까 그다음에 뭐 챗 GPT랄까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응이 빠른데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는 누군가 가서 그거를 굉장히 좀 체계 있게 좀 잘 알려드려야 해요. 이제 이게 일반적인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국가에서 일정 정도입니까?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형 시민교수 인증제 그래서 이걸 좀 체계화시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우수한 교수자 뭐 이렇습니다. 오늘 봤더니 뭐 해당하는 경력, 해당하는 예, 강의 경력이 좀 풍부하신 분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전문가들. 뭐 오늘 이렇게 수업 시연하는 거 봤더니 뭐 AI 전문가 이런 분도 계시고요. 예, 사진 전문가들이 좀 계셨어요. 사진 진짜 예술가 수준의 전문가에서부터 뭐 기계에 대해서 복잡한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핸드폰도 우리가 기능을 100%다 알고 사진을 찍지는 사실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의 이 세팅을 해놓고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게 그런 분들을 뭡니까 선발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 교수로 선정 교육 활동을 통해 재능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평생 교육 진흥 사업이다 되어 있고요. 시민 교수란
인천에 대한 지식과 정주식, 그러니까 인천 사람이죠. 그래서 재능과 경험을 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주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월, 화, 수 3일간 연수를 했습니다. 이게 좀 시체마다 좀 빡셌어요. 아침에 9시까지 가서 그 다음에 6시까지 계속 연수를 듣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고등학교 이후엔 그렇게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 제가 뭐 대학원 다 나왔지만 아침에 9시부터 6시 이렇게 쭉 수업하지는 않거든요. 수업을 듣는 게 쉽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다양한 분야의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인천 쪽에 포커스를 좀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제가 내년에 강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제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생각이 있습니다. 교양 수업을 만약 담당한다면 뭐 전라도 천년사처럼 뭐 인천 천년의 역사 그런 거.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걸 주로 강의를 하지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충주 여러분 중원 고구려비 충주요. 그다음에 뭐 송상 뭐 개성 그다음 뭐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서 뭐 평양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문제가 좀 나오는데 인천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류의 문제가 좀 적은 편이죠. 그것도 문제를 개발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인천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백제의 경우에도 뭐 온조와 비류가 이렇게 있고 비류 뭐 미추홀에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인천의 뭐 미추홀구 자체가 이제 이름을 따오는 거죠. 뭐 그런 거에서 쭉 나와서 나중에 뭐 인천 상륙작전까지 쭉 나가는 겁니다. 인천의 역사를 좀 길게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양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뭐 한국사의 위대한 명장에서 좀 라이트하게 수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수업에서 좀 간단히 얘기하지만 뭐 김유신에 대해서 좀 기전체 형식으로 좀 다루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후에 뭐 거란과 고려 전쟁에서 뭐 양규에 대해서 이순신 이런 분들은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좀 격렬하고 뭐 그런 전투가 벌어졌지만 뭐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강의하면 좀 재밌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나중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묶어가지고 이제 저서로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강좌 조선왕조실록 뭐 박시백 화백의 조선왕조실록 만화도 있죠. 상당히 좀 뭐랄까 고증을 좀 열심히 하셔서 만든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각 왕별로 이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쭉 뭔가 인간 분상 중심으로 예를 뭐 영조를 다룰 때 뭐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는 뭐 업적 중심이잖아요. 근데 뭐 이준익 감독의 사도처럼 완벽주의자 영조 그다음에 뭐 갈구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뭐 좀 정신 분석학적인 내용까지 좀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면 흥미롭게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요 해당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뤘던 내용들을 공략 한국사 여기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것들을 지금 제가 이제 할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연수 중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3분 시연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뭐 보시면 아시지만 3분 동안은 실제로 끝내기 좀 이게 쉽지 않은 뭐 그런 분량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제가 속해 있던 조가 한 25명 정도 됐거든요. 25명을 뭐 1시간씩 발표를 하면서 이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끊어서 이제 엑기스만 좀 임팩트 있게 하라 한 게 이제 3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좀 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3분 정도 보면 보통 이제 강의를 할 때 뭐 딕션이나 이런 것들이 대충 좀 눈에 좀 들어오죠. 뭐 그걸 가지고 강의 계획서도 내고 이렇게 해서 아마 평가를 해서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3분보단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 이제 몽고와 대결한 고려 자주성을 지켜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다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좀 인천 쪽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강화도 자체가 인천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인천 지역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 이걸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세기 고려 대몽항전입니다. 강화도로 천도에서 우리가 40년간 이제 항전을 해요. 그래서 31년부터 70년인데 이게 이제 만으로 39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나이 세듯이 횟수로는 40년입니다.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항전했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게 유럽을 침공하는 몽고 기병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전통시대 때뭐 서양 애들 포함해서 뭡니까? 이제 순위를 매기면 가장 위대한 명장 1위는 대부분 징기스칸이에요. 그다음에 뭐 그 안에 뭐 여러 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위권에 있는 랭크대에 있는 사람들이 몽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통시대 근대 이전에 전근대 시대 전통시대 때 가장 강력한 군대로 옵니까? 몽고군을 뽑는데 크게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몽고군이 예,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왔는데 우리는 이제 40년간이나 버틴 거죠. 버틴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몽고 제국의 최대 판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계사 시간에 이제 많이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거 쉽게 까먹지도 않는 지도예요. 왜냐하면 너무 커. 그래서 뭐 좀 역사부도 같은 거 펼쳐보면 뭐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뭐 나폴레옹 제국 뭐 등등 나오는데 이게 사이즈가 제일 크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뭡니까? 여기 태평양에서 쭉 가서 뭡니까? 흑해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계 최대 판도의 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몽고군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제국이죠. 그만큼 전투에 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몽골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 대단한 군사적인 업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몽골의 기본 전략이 있어요. 항전한 나라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국을 만들 때 상대방이 항전했는데 적당히 살려두고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또 쳐들어가면 뒤를 때리죠.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몽고군의 방법은 뭐냐? 갈 때 항복해라. 해서 바로 항복하면 죽이진 않아요. 근데 항복을 안 하고 싸우면 뭡니까? 철저하게 말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직속용으로 편입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뭐 조선 망한 다음에 일본이 총독이 와서 직접 지배해서 옵니까? 이렇게 지배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거지. 점령한다 옵니까? 점령한다 우리가 뭐 일본을 쳐들어간다 옵니까? 일본의 쓰시마섬 점령한 다음에 쓰시마도를 뭐 대마도 해서 옵니까? 우리의 직속용으로 편입해서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행정구역의 일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호라즈무 왕국, 허하 왕국은 정말 말살을 시킵니다. 유전자를 막 분석해 보면 그 징기스칸 이후에 유전자가 달라진대요.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금나라, 슬라브 국가, 그러니까 러시아 쪽 역사를 보면 정말 여기 정말 역사입니다. 정말로 타르의 멍해라는 식의 여기 표현을 해요. 뭡니까? 러시아 쪽에 여러 공국이랄까 이런 제국들 숙제 맛을 만듭니다. 왕족은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다음에 왕족의 여성들은 뭡니까? 노예화시키고요. 그래서 쫄딱 망하게 하는데 근데 고려는 그렇게 안 한 거죠. 고려처럼 그렇게 안 망한 나라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려의 격렬한 항전입니다. 40년 동안 버틴 거지. 근데 이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몽고의 여러 차례 침략을 막아내는데 그때 딱 봤더니 세계 정세는 뭐야? 몽고는 계속 뭡니까? 제국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계속 쳐들어오면 끝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40년 동안 싸운 거지. 고마했다. 고마해라. 많이 했다. 힘들다. 이 정도면 됐지. 그만해. 전쟁 지겨워. 그래서 고려 내부의 피로도가 확산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뭐 딱 봤더니 저 몽고 망할 것 같아도 아니야. 뭐 유럽까지 막 가고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항복하자. 육지로 돌아가는 걸 결정합니다. 출육 환도. 강화도에서 나와서 육지로 나간다 뭡니까? 환도. 개경으로 돌아가자. 결정을 해요. 자, 근데 그 당시에 몽고는 왕위 계승 분쟁 중이었습니다. 이걸 툴루이 내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칭기스칸, 그 다음에 대칸이 오고타이 칸이에요. 그 다음에 구유크 칸이고요. 그 다음에 몽케 칸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칸들이 계속 바뀌는데 근데 이 쿠빌라이와 아릭부케가 다 이 툴루이의 아들들입니다. 이건 좀 내용이 좀 복잡하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야? 이 툴루이가 칭기스칸의 넷째 아들입니다. 원래는 이제 칭기스칸 다음에 툴루이가 대칸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툴루이의 자식들이 싸우게 된 거예요. 쿠빌라이가 4남이고요. 그 다음에 툴루이의 7남, 막내가 아리푸케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툴루이의 아들끼리 싸워서 툴루이 내전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유목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말자상속이에요. 그러니까 막내가 물려가는 겁니다. 이게 유목민족 특성이 좀 그렇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 정통성 아리푸케 쪽이 좀 더 높았어요. 그 다음에 이 아리푸케의 선대 칸이 몽케칸인데 몽케칸이 아리푸케, 몽케칸도 형제예요. 툴루이 형제입니다. 이 몽케 때부터 뭡니까? 이 툴루이 쪽 계통이 이 데칸이 지위 올랐는데 그래서 이 몽케칸,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데칸이 아리푸케를 또 총애를 많이 해요. 휘라이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리푸케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유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고려의 타결까지 갔더니 옵니까? 이게 둘이 싸우고 있는 거지. 근데 어디에 항복하냐면 쿠빌라이에게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쪽에 항복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결과적으로 사후적 해석이지만 이쪽이 좀 더 유력하기 때문에 판단 내린 거면 정말로 신의 한 수인 거지. 어쨌든 뭡니까? 계승 분쟁에서 뭡니까? 열세였던 쿠빌라이가 뭐라 얘기했냐면 당태정도 정복하지 못한 이 고려의 후예, 고려가 이 고구려의 준말이죠. 그래서 이 고구려의 후예가 제발로 항복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야, 얘네가 나한테 항복하는 걸 봐. 1000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어쨌든 이게 계승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아요. 얼마나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는지까지는 뭡니까? 그건 뭐 정성적인 내용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유리하게 영향을 준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줄타길라는 뭡니까? 이 쿠빌라에게 붙을까? 이 아리푸케에게 붙을까 막 고민하다가 이걸 보고 뭐 운명은 저쪽인가 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뭐 미지의 어떤 기운이 이쪽으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데칸의 뭡니까? 그래서 즉위하고 싸움에서 이겨요. 그래서 쿠빌라이가 최종 승리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쿠빌라이 입장에서 어떤 거요? 고려에게 어떤 면에서 또 신세를 졌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뭡니까? 데칸이 된 쿠빌라이는 고려의 자신의 딸 제국대장공주를 결혼시켜요. 자,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얘네가 되게 기만적이었던 게 뭐냐, 뭐 내선일체죠 뭡니까? 일본 왕의 친딸을 뭡니까? 뭐 한국 사람과 뭐 결혼시킨다 이런 거 안 한 거지. 한국은 그냥 2등 국민 이런 거였는데, 자, 여러분, 전통시대입니다. 전통시대 뭡니까? 쿠빌라이 몽고의 황제고요. 어떤 거야? 자신의 친딸을 뭡니까? 고려 왕자, 충렬왕입니다. 결혼시켜요.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원의 간섭을 봐서 기분이 나쁜 건데, 근데 몽고 여러분 뭐 다른 나라 뭐 잡아가고 뭐 무슨 뭐 신체를 분해한다거나 뭡니까 뭐 목을 이렇게 해서 뭡니까 뭐 이렇게 꽂고 뭐 행진한다거나 이런 거에 비하면 뭡니까 무지하게 잘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마국의 지위예요. 부마가 어떤 뭡니까 왕이나 황제의 사위를 부마라고 하죠. 부마국의 지위로 고려의 국가 체제와 풍속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 그래봤자 봐준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싸웠기 때문에. 이거 안 싸우고 항복했으면 그냥 뭡니까? 니네 먹을 게 먹었을 수도 있지. 실제로 몽고 제국이 뭡니까? 판도를 넓힐 때 그냥 항복한 애들도 그냥 뭡니까? 살려는 드릴게 한다 뭡니까? 나라는 멸망시키고 직속으로 패입한 그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한 항전을 바탕으로 뭡니까? 그 다음에 항복하니까 데칸이 된 쿠빌라이가 고마운 거지. 여러분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8월 15일날 광복절 때 뭡니까? 뭐 우리는 한 게 없고 뭐 미국이 이긴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굳이 그걸 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꾸준히 했고 우리의 독립운동과 꾸준히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뭡니까? 일본이 망하면 식민지 조선은 당연히 독립이다. 라는 거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뭡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뭡니까? 날로 먹은 나라 중에는 또 프랑스도 그래. 프랑스도 한 거 없어요. 드골 하는데 사실 뭡니까? 전쟁은 뭡니까? 영국, 그 다음에 바다 건너 미국,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싸운 건 사실 소련이지. 프랑스는 여러분 아시겠지? 2차 대전 개전했을 때 6주 만에 그냥 항복해버리고 비시정부로 갔잖아요. 레지스탕스 얘기 뭡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비판한 사람의 경우는 뭐냐면 2차 대전 때 한 게 없으니까 레지스탕스의 신화를 만들었다는 거야. 니네 프랑스 뭐냐? 레지스탕스 뭐 이런 거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뭐 그렇게 비할 거 뭡니까? 프랑스랑 근데 뭐 프랑스가 뭐 지금도 강대국이니까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뭐 독립운동 뭐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뭡니까? 이건 뭡니까? 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비하해? 솔직히 뭐 우리나라 뭐 진보건 보수건 간에 뭡니까? 어쨌든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독립운동가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보수 쪽 라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독립운동을 비하하는 걸 보면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후에 이 흐름의 방향이 어떤 거냐면 어쨌든 우리가 일단 유지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 뭡니까? 뭐 몽골랑 풍속도 너무 다르고 간섭은 또 받고 하니까 이후에 반원 개혁 정치를 부르짖는 세력이 중심이 돼서 뭡니까? 조선으로 넘어간 거죠. 큰 틀거리로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대학 이쪽에서 이제 몽고나 이쪽을 전공한 이제 대학 선배하고 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뭡니까? TV에도 왔던 몽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 김장구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최근에 뭐 TV도 나와서 이제 몽고 쪽 강의를 했던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뭐냐면 뭐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이 얘네들은 우리를 같은 계통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몽고 입장에서 중국 하다 특히 이제 뭐 남송 같은 경우입니까? 이제 뭐 북송 망한 다음에 남송에서 뭐다 강남 쪽 있고 그다음 뭡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쪽으로 쳐들어갈 때 중국인들은 뭡니까? 우리랑 다른 계통이야. 그래서 중국과는 다르다는 걸 알았대. 유목민족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쟤네는 중국에 좀 뭐 중국말 한자죠 이런 거 쓰고 그러지만 우리랑 같은 계통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멸망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런 부분 이제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병자호란 때도 옵니까? 그냥 절한자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유목민족들이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옵니까? 반대했던 면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을 침략했던 것만큼 혹독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거지. 우리는 이 오랑캐 놈들아 하는데 걔네들은 우리를 보고 뭡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지. 이것도 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양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또 공무원 시험 대비하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